자, 이번에는 평면 도형을 돌려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면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시계가 돌아가는 것과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가운데에다가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그려두었어요. 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려보겠습니다. 시계에서는 3시, 6시, 9시, 12시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먼저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시계로 치면 이제 3시 방향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시켰을 때. 자, 그리고 돌린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변을 하나 정해놓고 돌리겠습니다. 자, 변, 기역, 디귿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돌린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자, 90도 옆으로 이제 돌아간 거니까, 이제 기역, 그리고 니은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리고 점 디귿도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그쵸? 옆에 지금 그려놓은 그림처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처음 도형에서 변, 기역, 디귿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린,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도형에서는 변, 기역, 디귿이 그쵸? 여기 있네요. 처음 도형에서는 삼각형의 위쪽 부분에 해당했던 변, 기역, 디귿이 돌린 도형에서는 삼각형의 그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아,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렸더니 도형의 위쪽 부분이 어느 쪽으로? 그쵸,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도형에서 한 번 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보겠습니다. 처음 도형에서는 90도만큼 2번이니까 총 180도만큼 돌린 겁니다. 그래서 시계의 6시 방향에 도착하도록 돌려보면 자, 점 기역은 이제 또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게 아래로, 그리고 니은, 그리고 디귿, 이렇게 점들이 이동을 할 거고요. 그 점들을 연결해주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90도만큼 2번, 그러니까 18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린 도형은 기준이 되는 변, 기역, 디귿이 자, 이번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이죠. 그래서 처음 도형과 비교했을 때는 도형의 위쪽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그러니까 총 270도만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계에서 그쵸, 숫자 9가 써 있는 9시 방향으로 9시까지 이제 도착하도록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180도 돌린 모양에서 한 번 더 90도만큼 돌려주면 이번에는 점, 기역, 니은이 이제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디귿이 이동을 하겠네요.
자,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린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자, 마찬가지 기준으로 잡았던 변 기역 디귿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니까 이번에는 그쵸, 삼각형의 왼쪽 부분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도형의 위쪽 부분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결국 그렇죠. 360도를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는 거죠. 자, 한 바퀴를 돌리면 그렇죠. 처음과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기준이 되는 변 기역 디귿도 처음과 같은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360도) 돌려서 이동시키면 처음 도형과 똑같은 모양, 처음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평면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는 변은 변 기역 디귿으로 표시를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니까 이번엔 3시 방향이 아니라 9시 쪽에 도착하도록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점 기역은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점 니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점 디귿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이때 기준으로 생각했었던 변 기역 디귿은 그렇죠. 삼각형의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위쪽 부분이 왼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시키면, 그러니까 즉 180도만큼 이동시키면 시계에서는 이제 6시 방향에 도착하도록 이동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 기역부터 이동한 위치에 점을 찍어주면 자, 이렇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그려지고요. 기준이 되는 변 기역 디귿은 그렇죠. 삼각형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형의 위쪽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90도 이동시키면 돌리면 총 270도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90도, 90도, 90도 해서 270도 시계에서는 3시 방향에 위치하도록 돌린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기역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될 거고
나머지 점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그려지고요. 기준이었던 변, 기역, 디귿은 삼각형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형에서 위쪽에 있었던 변, 기역, 디귿이 삼각형의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9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 돌렸던 거에서 한 번 더 돌리면 결국 한 바퀴가 다 돌아가죠. 그래서 360도 돌린 겁니다. 자, 그러면 360도 돌아가면 결국 한 바퀴를 다 돌린 거니까 처음과 똑같은 모양이 된다. 기준이 되는 변, 기역, 디귿도 삼각형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 돌리면 처음 도형과 같은 모양이다.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 평면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 그림하고 오른쪽에 평면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그림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든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360도를 돌렸을 때,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렸을 때는 항상 처음과 같은 모양이 그려진다. 자, 그리고 360도 돌린 모양뿐만이 아니고, 자, 양쪽에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린 모양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모양을 살펴봤을 때 같은 모양들이 있죠. 자, 보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도형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린 도형이 모양이 같고요.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린 도형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린 도형이 모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린 도형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도형이 모양이 같죠. 돌린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쵸, 돌린 각도와 이제 도착하는 위치라고 할까요? 그게 같으면 모양이 같아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지금 돌린 화살표가 시계에서 치면 3시 방향이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를 돌려도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이 시계의 3시 방향이죠.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도, 그리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도 도형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면 화살표가 위치하는 곳이 6시 방향이죠.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를 돌려도 화살표는 6시 방향에 멈추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돌린 방향이 달라도 도형의 모양은 같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렸을 때는 그쵸, 화살표가 9시 방향에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린 도형하고 모양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리기 한
돌리기 한 표시, 기호 표시에서 화살표의 도착 지점이 같으면 돌림 방향이나 각도가 달라도 도형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도형을 돌렸을 때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변하는 건 없어요.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고 도형의 그렇죠.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위치가 같으면 그렇죠. 도형을 돌렸을 때의 변화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돌린 모양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8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270도, 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36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 요렇게 서로 모양이 같아지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의 도형과 180도만큼 돌렸을 때의 도형을 각각 그려보래요. 먼저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지금 이게 90도만큼 돌린 거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90도만큼 돌리려면 자, 이 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변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변을 기준으로 이제 칸에 맞춰서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형을 180도 돌렸을 때, 180도 돌렸을 때는 이 기준이 되는 변이 그쵸 반대 방향에 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변을 그려놓고 나머지 변은 칸에 맞춰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네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도형을 이번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도형을 그려보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인데 이미 지금 변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저 변이 그렇죠. 이 변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변을 한번 그려보면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만큼 돌렸을 때 360도를 돌리면 그렇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360도만큼 돌리면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360도를 돌리면 그렇죠. 언제나 처음과 같은 모양 그러니까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 밀기, 뒤집기, 돌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뒤집기와 돌리기를 혼합해서 도형을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평면 도형을 뒤집은 후에 돌리는 겁니다. 또는 돌리고 나서 뒤집는 겁니다. 자, 도형을 뒤집고 돌린 도형, 그리고 또는 돌리고 뒤집은 도형. 자,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 마치 기억 같은 이런 모양의 도형이 있는데 한번 뒤집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뒤집고 그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어요. 그랬더니 처음 뒤집었을 때 오른쪽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같은 모양의 도형을 돌리고 나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어요. 그랬더니 위쪽에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뒤집었으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었죠. 지금 순서만 바꿔서 이동시켰을 뿐인데 똑같은 도형이었지만 뒤집고 돌린 거냐 돌리고 뒤집은 거냐에 따라서 마지막 모양은 다르네요. 자, 그리고 이미 뒤집은 후의 모양만 주어진 채로 처음 도형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처음 도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처음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후에 오른쪽으로 뒤집었어요. 그러면 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도형에서 처음 도형을 알아내려면 거꾸로 하면 되죠. 오른쪽으로 뒤집었으니까 반대로 왼쪽으로 뒤집으면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움직였으면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주면 처음 모양이 어땠는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혼합해서 이동하는 문제들 한번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왼쪽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모양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네요.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오른쪽으로 뒤집는 거니까 도형의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바뀌면 되겠죠. 위아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그러면 위쪽에 있던 이 변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변들도 그려서 도형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왼쪽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려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이 되고요.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면 자, 도형의 위쪽이
180도 돌아갔으니까 아래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도형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오른쪽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도형을 고르래요. 자, 오른쪽 도형이 바로 이 도형입니다. 자, 먼저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지금 1, 2, 3, 4, 5번 중에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 있거든요.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에 있는 모양이 바로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4번 모양을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돌린 건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1번 모양은 처음 모양 그대로죠. 그러면 뭐 시계 방향으로 360도 돌렸다던가 또는 오른쪽으로 2번 뒤집었다던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2번 모양은 그쵸, 위나 아래로 뒤집은 모양이죠. 3번 모양은 뒤집은 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면 뭘까요? 물론 뒤집고 나서 돌려도 되지만 한 번에 돌리기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네요.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180도만큼 돌리면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5번 모양이 나온다. 자, 이번에는 평면 도형을 밀거나 뒤집거나 돌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밀기만을 이용해서 만든 모양이고요. 뒤집은 걸 뒤집기를 같이 사용해서 만든 모양, 그리고 돌리기를 이용해서 만든 모양,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모양을 좀 만들면서 막 무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문제 풀면서 한번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 모양을 밀기만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라는 거네요. 밀기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방향이나 이런 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옆으로 밀어주면서 그리는 겁니다. 자,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이런 무늬가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문제는 자, 이 모양을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는 걸 반복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래요.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만들어 보라는 건데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마치 바람개비 같은 그런 모양 만들어졌네요. 3번은 밀기와 뒤집기를 함께 사용해서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라는 거네요.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원 모양처럼 무늬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평면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 밀기, 뒤집기, 돌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